예, 들으신 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팀장에겐 정직을 청구했지만 구체적인 정직 개월수는 정하지 않고 법무부의 판단을 맡겼습니다. 네, 박형철 부장은 감봉, 그리고 조영곤 지검장은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네, 박상헌,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좀 더 2시에 법무부가 이제 그 감찰 결과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내놓았는데요.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직이니까 이제 중징계라고 이제 봐야겠죠. 네. 중징계. 조영근 지검장은 징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제 관련 보도가 계속 이제 나왔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결론이 내려졌는데 우선 그 거기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박상원 보는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예. 한 분은 뭐 무죄고 예. 한 분은 유죄인데 뭐 이게 파동 이게 있었을 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독선과 무능이 결합된 사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윤석열 팀장 같으면 지나치게 좀 독선적이고 조직 내의 문화에 거스르는 네. 뭐 외압 시비를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좀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본질은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 조직이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문제의 본질은 정치권이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검찰을 너무 정치적으로 흔들어대고 있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라고 봐지고 네. 어찌됐든 이 결론이 새누리당이나 여권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계속 이제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거니까. 네. 어쨌든 지금 오늘날 검찰이 뭐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떤 정치적 이슈에서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고 이 판단이 저는 잘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또 파장을 일으키고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문제를 어쨌든 팀장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안 가는 것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네. 검사동일체의 조직이라는 대검으로 봤을 때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페널티를 안 준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봐지지만 그건 검찰 내부의 논리이고 이런 어떤 그 결정을 내서 또다시 또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그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또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일반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이 왜 중요한가를 전문가들이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이 흔들리니까 사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정치권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국민 여론도 흔들리고 언론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은 우리 법제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예. 검찰만큼은 여야 정치권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법대로 하시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핵심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등등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A라고 하는 사람, 윤석열이라고 하지 말고 A라고 네. 합시다.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뿌리째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국정원이 이런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으려고 하면은 과잉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은 국정원이 더 세지 않습니까? 더 셉니다.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 때 위에 간부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출세를 해야 되는데 그만해 그거. 안 돼. 절차를 밟아. 절차를 밟으면 한 달까지 1년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습니다. 안 돼. 그러면 내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해. 이렇게 할 경우에 의로운 검사라고 얘기하면은 보호 절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날아가는 거예요. 그 지휘부는 아무런 징계가 안 맞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보여줄 때 이 땅의 젊은 검사들은 어떻게 수사를 할까? 이미 검찰은 정치권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왜 검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현상을 이 사태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만약에 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칩시다.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라며요. 그러면은 그 검사 통일체의 원칙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사람은 왜 무죄입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나마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검찰이 나름대로 자정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알 텐데 네. 지휘의 책임이 아주 무능한 지휘 책임, 심지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람은 아무런 징계가 없고 그 외압 때문에 자신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힌 사람은 처벌받고 이런 검찰 조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검찰 조직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 차원에도 저는 옳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이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갔는데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외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검장이 그 수사팀장한테 얘기한 것이 외압인 것인가? 여기 앵커 계시지만 취재를 하셨는데 보도국장이 이 문제를 내보낸 것을 좀 검토를 해보자 했을 때 그건 내압이지 외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란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추가 기소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어쨌든 뭐 조영권 지검장을 뭐 이렇게 부둔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부분 논란이 있는 것이고 예. 다만 지금 검난이라고 하는 검찰이 지금 이 태풍 속에 있는 것은 기본 정치권이 검찰을 너무 흔들었다는 측면. 그다음에 댓글 사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진짜 의아한 게 새누리당이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둔감해서 그런지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장 전 경찰청장이 기소가 돼서 재판 중입니다. 이 기소라는 것은 야권으로서는 대단한 정치적 성취거든요. 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을 재판정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대단한 정치적 성취 이 이상 뭘 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이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정치력을 발휘 못하면서 야권의 계속된 공세를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측면은 참 안타까운 것인데 네. 어찌됐든 이 문제는 검찰이 또 다른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그 형평성 문제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시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감찰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표적 감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도 지금 보면은 한쪽만 이 징계를 받게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했을까요? 고려했겠죠. 고려했지만 무시를 한 거겠죠. 네. 지금 우리 사회의 검찰과 국정원 등의 이 권리 핵심의 기류는 네. 국민의 정서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당이 반발하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당이 아무리 다른 말을 하더라도 박상은 박사 얘기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밀고 가는 건데 방금 박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사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예. 그런데 권리 핵심부의 기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안 했다. 무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신.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재단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합니다만은 저는 특검이 잘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검찰 조직을 가지고 충분히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미흡할 경우에는 특검을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원칙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검찰 조직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경우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 아마 제가 미뤄진작 해보면 아마 박상은 박사도 아마 믿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이 차장 같은 이재란 차장 같은 경우는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실하기가 좀 다른 그러니까 것이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검찰 조직을 전반적으로 불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꼬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반대의 세기를 받고 특검을 밀고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받지 않으면은 다음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아니 있는 수사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 댓글 사건 뒤에 이제 사이버 사령부는 좀 별도로 하고 네. 국정원 예. 댓글 사건 문제는 기소를 한 것이죠. 재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추가 기소를 법원이 수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판단은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 칩시다.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고 또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한 것이죠. 손이 넘어가 있다는 것이죠, 공이.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논의하기에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성, 김용판 두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고 신분으로.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뒤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특검을 주장했으면 모르겠는데 야당은 뭐 윤석열 팀장은 뭐 의인이고 이렇게 쭉 됐다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팀장이 5만 몇천 건에 대한 추가 기소도 법원이 수용을 했거든요. 그럼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그 외에 뭐 어떤 방법이 있냐는 있죠. 것이죠. 있죠. 근데 뭐냐면은 이런 이 겁니다. 재판을 중지합니까? 아니요. 검찰이 이만큼의 어떤 기소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해가지고 공소 유지라 그러죠. 할 경우에는 오케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찍어 넣잖아요. 야당이 편들면 찍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찍어내고. 그러니까 새로운 공안 검사가 팀장 맞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가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법정에 가서라도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하지 못하는 검사를 바꿔서 이 사건을 그대로 두더라도 다른 특별검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자를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는 또는 법원의 판결을 맡겨보자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하고 배치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이게 윤석열 팀장이 그 국정원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5만 5천 건 추가 댓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법원이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윤 팀장은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네. 됐죠. 그리고 마지막은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 특검을 하자는 것이 저는 이해 안 간다는 거죠. 재판 중인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특검을 하자면 그러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재판을 중지하고 그러면 재판 중지시는 누가 내립니까 도대체? 검찰이 기소를 철회합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심 판결까지는 가는 거죠. 1심 판결을 보고 난 다음에 검찰은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고 특별검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빠져있던 대목을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사건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네. 민주당이 제기하는 특검 문제는 좀 뻘쭘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이 검찰을 가지고 공소유지를 해서 판결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에요. 예. 네. 그리고 재판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 일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이 이제 검찰 내분으로 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뭐 내분 상황이죠. 그 청문회에서 윤 팀장과 지검장 간에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검찰 조직의 내부적 속성상 봤을 때도 굉장히 사실은 쇼킹한 장면이었죠. 네. 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팀장이 지검장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것도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제가 생각할 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어떤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것은 뭔가 하면 검찰 내부가 지금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나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한 단면인 것이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징계권은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숙제를 고스란히 이제 김진태 후보자가 만약에 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지고 예. 있는 것인데 네. 과연 그분의 공격이 이걸 수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검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지금 역대 검찰 사상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뭐 저는 네. 지금도 검찰 내부의 내분 또는 갈등은 진행형이다. 상당부 말은 못하지만 네. 일반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더 나쁠 수도 있겠다. 일본 평검사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검찰 지도부의 이런 어떤 언행에 얼마나 불편해할 것이며 앞으로 정말 검사들이 이 헌법의 규정대로 양심껏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검찰 조직이 어떻게 갈지 내부적으로 상대적인 불만은 많이 갖고 있으라 봅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것이 뭐 극단적으로 표출돼 가지고 뭐 분교를 한다든지 내분이 네. 가시화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징계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징계에 불복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윤 팀장의 어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번에 성향을 잘 모르는데 네. 그간 봤을 때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최동욱 총장 또 뭐 호위무사를 자처한 아내 감찰팀장 여러 어떤 특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 전통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주류 검찰 조직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반발하는 어떤 기류가 있기 때문에 윤 팀장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자, 들어온 지금, 뉴스인데요. 예.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사표를 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네. 예. 오늘 징계에서는 빠졌는데 예. 조영곤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이번 조금 전에 사안과 이 얘기를 좀 할까 했었는데 네.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인 게 영향을 미치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옳다고 저는 보는 것이 예. 저는 조영원 지검장이 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면 네. 이 군대에서 어떤 사단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부하직원이 스스로 전쟁에 패배했다도 그 패배의 책임은 사단장이 지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사퇴는 저는 당연하다. 오히려 검찰 조직을 아낀다면 사퇴를 함으로써 예. 오히려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사의 표명을 했다고 보십니까? 오늘 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는 얘기는 뭐 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계속 보도가 네. 됐고 오늘 이제 2시에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중수부가 폐지되고 난 뒤에 굉장히 특수사건들이 중앙지검에 지금 다 몰려있는 예. 상황이고 이 문제는 어쨌든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청문장에서 이런 상황을 국민들 앞에서 여과 없이 노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검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네.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로 나온 어떤 감찰 결과가
놓고 지금 검찰 내부에 반발의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영건 지검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이 수습이 좀 되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어쨌든 기책 사유로 따진다면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조 지검장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의 표명은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기왕에 뭐 사의 표명할 거면은 조금 더 좀 일찍 사의 표명했으면은 조금 더 문제를 그건 아닐 푸는데 것 도움이 같아요.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조영권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법대로 절차대로 밟아왔다는 거거든요. 예. 자기는 위법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감찰을 받겠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중간에 사퇴를 내버리면은 뭔가 마음에 좀 뭐가 좀 아쉬운 게 있으니 그러니까 좀 감찰 불편한 결과가 게 나올 있으니, 예. 때까지는 자기도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했겠구나, 했지라는 이렇게 생각을 생각하는 쓰는 것 같고, 거죠. 근데 본인도 감찰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과가 나오면은 예. 명예롭게 자기는 아마 사퇴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면은 문제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검 감찰본부에서 두 사람한테 사퇴를 경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체 검찰 조직을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맞는 거죠. 예. 왜냐하면 두 사람도 사퇴 두 사람 다 공고를 한다고요? 징계를 주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팀장도 사퇴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이대로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도 이제 정직을 당하면 사퇴가 안 되죠. 정직 기간이 끝나야 물론 사퇴를 끝나고 낼수 나면 있습니다. 그러겠죠. 정직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1개월은 1개월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를 감안했다고 얘기하면은 아예 감찰할 때 지검장과 팀장을 같이 나란히 네. 예, 잣대를 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한쪽은 무죄를 선고한 다음에 사퇴를 하고 한 사람은 이제 정직을 닦고라고 하는 자체는 지검장이 사퇴를 하더라도 여전히 대검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한테는 별로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윤석열 저 특별수사 팀장 네. 아직 뭐 지금 정직이 어떤 발효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무부에서 요거를 이제 했으니까 이제 한 앞으로 거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진행이 이제 1개월이든 되어서 이제 네. 확정이 이제 뭐가 나올 그렇죠. 텐데 그 전에라도 뭐 사의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직 이제 감찰을 수용했고 감찰을 네. 받았고 그다음에 정직이 얼마 기간 동안에 만약에 결정이 나버리면 예. 그 결정이 일단 한 이후부터는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정직이 끝나야 사표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후에 판단할 문제고 조영원 지검장은 더 이상 이제 지휘가 좀 힘들다고 봤을 것이고 또 자기가 어쨌든 지휘하던 부하 직원이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좀 힘들지 않았나 봐지기 때문에 뭐 사의 표명은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이 검찰 예. 조직을 봐서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법정에서 말 그대로 진실을 두고 피고와 싸워야 할 검찰들이 서로배지간에 국민 앞에서 싸우고 나오는 자체 감찰 결과도 국민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또 그 신뢰를 앞두고 누구는 사의를 표명하고 누구는 정직을 당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다시 검찰이 또다시 불신에 휩쓸리는 이런 똑같은 반복들은 왜 그럴까? 바로 검찰이 정치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의 상처를 스스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상봉 평론가께서 이제 검찰 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했을 때 그때는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팀장은 이제 정직, 조영건 지검장은 이제 제외됐다. 네. 이후에도 상황은 조금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속보가 조영건 서울중앙지검 사의 표명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수습되는 쪽으로 갈까요? 조직 안정에는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조직 안정에는 1달러가 되겠습니다만 네. 큰 틀에서는 저는 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왜 왜냐하면 그러세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검찰에 전체적으로 국민한테 불신이 돼 있고 네. 이번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마 말은 안 하지만은 검찰 안에서도 지금 검찰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올 경우는 또다시 불거질 문제가 될 것이고 이미 검찰이 상당 부분 정치권에 휘말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런 어떤 국민의 불신들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는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지 이번 사건이 뭐 일단락 된다든지 봉합이 된다든지 또는 또 새로운 어떤 검찰의 혁신을 위한 돌파가 된다든지 비관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는데 보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 좀 수습을 할 수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건 보십니까? 대통령의 현 의지,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검찰을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고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바꾸고 법무부가 전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어떤 검찰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반대하는 쪽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지금같이 정권과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양심껏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깨지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이를테면은
정치권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또다시 지금 검찰의 지도부가 맡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검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도 야당이 또 신뢰할 것인가?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판국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검찰 개혁을 할 때 아예 공수처를 설치하자 또는 상설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그거는 검찰에서도 안 좋으니 아예 공수처를 만들다든지 또는 독립된 상설 특검제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예. 시간이 뭐 다 돼서 또 다음 뉴스 시간에 또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상병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